자, 이제 다항식 처음 용어들을 좀 볼 텐데, 얘네들은 사실 중학교 때도 했었거든. 간단하게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 자, 수 또는 문자가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우리가 식을 항이라고 하죠. 그래서 뭐 3xy 이렇게 하게 되면 3과 x와 y를 곱한 거잖아요. 그렇지, 곱하기를 지금 여기 생략해 놓은 거거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죠? 항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체를. 그리고 자, 참고로 문자와 문자 사이에는 곱하기를 생략해서 적을 수 있죠. 그리고 숫자와 문자 사이에도 곱하기를 생략해서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하고 수 사이에 곱하기가 생략하면 안 돼. 왜? 어떤 오해가 생깁니까? 이게 35인지 3 곱하기 5인지 판단이 됩니까? 안 되죠. 생략을 했다라면. 그래서 수와 수 사이에서는 곱하기를 생략할 수가 없어. 알겠지? 그리고 하나 주목해야 될 게 여기가 이제 곱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걸 이제 항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수항은 뭐냐라고 했을 때 문자가 없어. 문자가 없이 그냥 수로만 이루어진 항을 우리가 상수항이라고 부를 거고, 그 다음 이제 개수라는 것은 항에서 문자에 곱해진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3xy라고 선생님 예를 들었는데, 그러면 x 곱하기 y라는 이 문자에 곱해진 숫자는 3이잖아. xy의 개수는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제가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얘기할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고 있으면 여기,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3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x 제곱이라는 이 문자 있지, 앞에 곱해져 있는 숫자가 뭐죠? 3이죠. 그래서 x 제곱의 개수는 뭐다? 네, 3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뭐 5y라는 이런 항이 있다고 칩시다. 5y가 있을 때 이 개수는 뭐냐? y라는 문자 앞에 곱해져 있는 개수는 5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다항식이라고 하게 되면 뭐냐면 지금처럼 얘기한 이 항들이 한 개가 아니라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합으로. 한 개 또는 두 개 이상의 항의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도 3x 제곱 플러스 5x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다항식이에요. 왜냐면 얘가 항이죠. 얘가 항이죠. 이 둘을 더하기로 연결했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진 다항식 맞아요. 그리고 좀 전에 예를 들었던 얘 있죠. 3x 제곱 이렇게 단독으로 있더라도 얘도 뭐라고? 다항식이라고 부릅니다. 한 개만 있더라도. 알겠지? 그러면 얘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은 특별히 뭐라고? 단항식이라고 부를 겁니다. 뭐냐면 한 개의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를 거고요. 얘는 다항식이겠죠.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자, 그리고 차수라는 것은 문자에 곱해진 개수예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우리가 차수라고 부릅니다. 자, 예를 들어서 5x 제곱 이렇게 돼 있으면, 5x 제곱 돼 있으면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죠? 2번 곱해져 있잖아. 여기 지수 보이지? 그래서 얘가 곧 차수로 나타내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차수가 2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문자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예를 든 것처럼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라는 다항식이 있죠. 왜냐면 항이 일단 몇 개 있지? 하나, 그렇지, 둘, 세 개가 있는 거니까. 맞니? 그리고 우리가 더하기로 연결했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5라고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빼기가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x가 있는 거예요. 자, 항이 뭐라고? 마이너스 5x라는 항이 더하기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x의 개수는 뭐다? 마이너스 5다라고 대답을 해야 돼. 제가 참고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여기도 더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음수가 더해져 있는 거죠. 얘는 뭐라고 부르면 되겠지? 상수항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되겠니? 그리고 만약에 x의 개수를 물어보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 네, 5가 아니라 뭐 마이너스 5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5. 자, 이 항의 차수는 몇 차죠? 네, 1차죠. 이 항의 차수는 몇 차? 다시 얘기할게. 이 항의 차수는 2차죠. 왜냐면 문자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문자가 몇 번 곱해져 있니? 한 개 곱해져 있죠. 1차고 얘는 뭐예요? 문자가 없어요. 걔를 상수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하나는 지금 전 차수가 있지만 이 다항식 전체 차수를 물어보면 뭘 대답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이 생기거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약속을 한다고요. 뭐? 차수가 가장 높은 항 있잖아. 이 셋 중에서 지금 얘가 가장 높죠. 그러면 이 전체, 이 덩어리의 차수는 누구? x제곱. 즉 다시 말해서 2차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알겠죠? 제일 높은 것을 대답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알겠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류항이라고 부를 건데 문자의 차수가 같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이거 표현을 이렇게 좀 고치고 싶어. 뭐를? 문자의 종류와 차수 같은 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5x제곱 플러스 4x제곱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문자의 종류가 어때? x로 같고 차수도 같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이제 동류항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더 간단히 계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x제곱을 묶어내면
5 더하기 4 분배 법칙을 생각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9x제곱이라고 적을 수 있거든. 근데 만약에 차수는 같은데 문자의 종류가 달라. 그러면 이거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 왜? 2차, 2차 같은데 문자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분배 법칙 이런 걸 쓸 수가 없거든요. 뭐 더 간단히 할 수 없어. 여전히 항이 두 개인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차수만 같아도 안 돼요. 그리고 문자의 종류만 같아도 안 돼요. 예를 들어서 5x제곱 플러스 4x가 있어요. 되겠지? 그러면 얘는 문자의 종류를 같지만 차수는 다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더 이상 간단히 안 돼. 그냥 이게 끝. 이게 끝. 되겠지? 근데 얘는 동량이 있기 때문에 얘는 정리.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래. 그러면 차수를 있잖아. 주인공을 누구로? x를 기준으로 대답을 해봅시다. 이건 다항식이에요. 왜냐면 지금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5개의 항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항식이 되는 거고. 자, x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 주인공이 x야. x에 대한 몇 차지? 얘는 x에 대한 2차입니다. 얘는 x에 대한 몇 차예요? x만 보는 거야. x에 대한 1차입니다. y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다음, 얘는 x에 대한 몇 차죠? x에 대해서는 상수항이 됩니다. x가 하나도 안 곱해져 있죠. 그 다음 얘는 x에 대한 1차죠. 되겠지? 그 다음 얘는 x에 대한 3차죠. 되겠니? 자, 이걸 내림차순으로 정하라는 것은 자, 3차, 2차, 1차 그리고 상수항 이 순서대로 적어라 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자, 덧셈에 대해서는 이제 교환 법칙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얘를 제일 앞으로 가지고 올게. 그러면 자, 마이너스 3x 제곱 세제곱 얘가 제일 앞에 있고 2차는 뭐예요? 그렇지, 3x 제곱. 그 다음 1차는 여기 두 개가 있죠. 자, 둘 다 적을게. 마이너스 2xy 그리고 여기 있는 xg 제곱 되겠지? 자, 그 다음 아무것도 없는 거 x에 대해서 얘가 상수항이죠. x에 대해서는 4y 제곱 g 되겠니?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내림차순을 정리한 건데 여기서 조금 더 보입니까? 여기 x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1차로 묶어내는 거야. x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y가 남고 얘는 그 다음 여기는 g제곱이 남겠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x를 묶어내서 이렇게 적어주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긴 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자, 변화 없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자,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을 정리한 거다. 자, 다음 이제 y에 대한 오름차순으로 이제 식을 정리할 거고, y가 주인공이야. y 이외의 문자는 관심이 없어. y가 몇 번 곱해져 있는지만 조사해 주세요. 자, 얘는 문자가 x가 곱해져 있지만 y가 아니잖아. 그러니까 y에 대한 상수항입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자, 여기 y가 있죠. 맞습니까? y가 몇 번? 한 번 곱해져 있으니까 y에 대한 1차입니다. 여기도 y가 있네요. 그치? y가 몇 번? 네, 2번 곱해져 있죠. 이 y 제곱. 이게 차수를 나타내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y가 없어요. 네, 상수항입니다. 여기도 상수항이에요. 자, 그럼 자,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차수가 점점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상수항 먼저 적고 그 다음 1차, 그 다음 2차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상수항이 3x제곱도 y에 대한 상수항, 여기도 y에 대한 상수항, 그 다음 상수항 되겠지? 이거 3개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 1차식을 먼저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y, 그 다음 여기 2차 4gy 제곱. 자, 여기서 선생님이 이 둘을 교환을 해서 적었거든요. 곱하기에 대해서 y제곱 g나 맞지? 이 둘을 바꿔서 gy 제곱이랑 똑같죠. 근데 보통은 이제 습관적으로 이렇게 많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적었다. 자, 이제 페이지 13에 있는 필수예제 1번인데 1번을 통해서 선생님이 그 다항식에서 분배 법칙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 다음에 교환 법칙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할게요. 문제에서. 자, 여기를 보니 A라는 다항식이 이렇게 있어요. 항이 3개짜리 다항식이죠. B라는 다항식도 이렇게 있네요. C라는 다항식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항을 구하래. A에서 2B를 빼고 그 다음에 C를 또 뺀 걸 빼래. 그러면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맞습니까? 집어넣으면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다항식을 구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여기서 조금 그래서 대입을 한번 해볼게. 자, a 대신에 뭘 넣으면 된다고? x 세제곱 마이너스 2y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y 되겠지? 그 다음 마이너스 2배의 자, b는 얘죠. 2y x 세제곱 마이너스 xy 제곱 마이너스 x 제곱 y. 자, 이걸 넣은 거야 지금. 그 다음 마이너스 c는 얘죠.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그
되겠니? 자, 이거를 계산을 하는데, 자, 여기 가로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가로 안에부터 계산을 해야 돼. 그리고 이 가로는요, 앞에 2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2를 먼저 뭐 하세요? 네, 분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분배를 해주시면, 자, 2라는 숫자가 여기 있는 2와 만나서 2 곱하기 4죠. 맞지? 개수가 지금 2 곱하기 2 해서 4x 세제곱 적어주시면 되고, 얘는 2xy 제곱.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2x 제곱 y. 되겠니? 자, 이거 분배해서 다 적은 거야. 그 다음 여기도 우리가 마이너스라고 돼 있지만,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까요? 이거를 지우고 선생님이 이렇게 할게.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거야. 그리고 더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여기 뭐 해? 이렇게 분배를 해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씩 하나씩. 되겠니? 그래서 마이너스 2x 세제곱. 왜냐면 마이너스 1과 2를 곱해서. 그 다음 마이너스 1과 여기 1이 생각되어 있죠? 곱하면 마이너스 y 세제곱.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가로 안을 보는데 선생님이 앞에서 연기했던 동류항이 그래서 중요한 거라고. 동류항은. 자, 문자의 종류와 차수 같은 것을 우리가 동류항이라고 부르죠. 자, 얘는 x에 대한 세제곱. 얘도 x에 대한 세제곱이지.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된다? 앞에 있는 이 숫자끼리 뭐 하라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뭐 한 거지? 분배 법칙을 쓴 거야. 묶어내기를 한 거라고요. 여기에서 x 세제곱 묶어내면 4 빼기 2 이렇게 되잖아. 맞니? 왜냐면 이거 분배하면 얘가 되니까 실제로. 자, 이게 되니까 이쪽 방향도 가능한 거라고.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된다? 2x 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 개수 있죠? 개수. 얘랑 얘를 뭐 하세요? 실제로 4 마이너스 2를 하신 거야. 그럼 다음에 여기 적어주시면 됩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는 간단히 뭐라고? 2x 세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지? 그 다음 또 동류항이 있을까요? 얘는 아닙니다. 왜? 이거는 xy 제곱이라는 문자가 x 하나, y가 2번 곱해져 있는데 얘는 x가 2번, y가 1번이야. 총 3번은 맞지만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같지 않아요. 되겠니? 자, 그래서 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대로 적어줘야 돼요. 2x 제곱 y. 선생님 이건 먼저 적었어요. 그 다음 마이너스 2xy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세제곱. 되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다시 앞에 뭐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어요. 되겠니? 자, 이 마이너스를 역시 또 어떻게 한다? 선생님이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다 생각해서 마이너스 1을 다 뭐 하세요? 분배해 주세요. 되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2x 제곱 y 그 다음 플러스 2xy 제곱 플러스 y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앞에 있는 이 항과 계산을 해봅시다. 됐니? 자, 이제 여기서도 뭘 찾아야 돼? 동량을 찾아야 돼. 자, x 세제곱 보이죠? 여기 x 세제곱 보이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좀 계산을 생략할까? 이 앞에 1이 있는 거고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으니까 1 빼기 2 1 더하기 마이너스 2 해도 상관없어. 하여튼 뭐예요?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또 동량이 있는가 볼까요? 여기 있네. 여기 맞나? 자, 얘는 마이너스 2고 얘는 1이지. 그러니까 계산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 y 세제곱. 자, 또 동량이 있는지 보세요. 네, x제곱 y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y 맞지? 여기 앞에 1이 생각되어 있단 말이야. 얘는 2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산하면 3x제곱 y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그냥 홀로 남아서 이렇게 적어주겠죠. 선생님이 그냥 이거 순서가 막 뒤집혀도 상관없는데 습관적으로 뭐 했습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지금 적은 거예요. 왜냐면 얘가 3차, 2차, 1차 상수항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아까 계산할 때 이걸 제일 끝에 적었어. 상수항이라서. 되겠니? 자, 이제 2번이 있는데 2번은 여기 조금 고민을 해봐야 돼요. 무슨 고민이 있냐면 얘를 여기다가 아까 선생님 한 것처럼 다 집어넣어도 되죠. 맞습니다. 집어넣어도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계산이 복잡해질 거니까 얘를 뭐 해서 조금 얘를 정리 후에 대입을 하자 이거예요. 후에 대입을 합시다. 우리가 시계값 문제 이런 문제들을 봤을 때는 그냥 이게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야.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냥 대입을 할지 지금처럼 그냥 대입을 할지 아니면 얘를 뭐 해서 조금 정리를 해서 대입을 할지는 내가 선택을 하면 돼. 더 간단하게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를 그냥 넣은 다음에 이걸 정리하려고 하니까 너무 정신이 없어. 맞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여기 보입니까? 대입하기 전에 얘를 먼저 정리할 거라고. 마이너스 3을 이렇게 분배해서 자 계속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6b가 되겠고 얘는 플러스 12c가 되겠죠. 그리고 앞에 a 플러스 b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겠습니까? 요 뒤에 거 지금. 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처리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얘도 문자의 종류와 차수 같은 게 bb 보입니까? 정리하면 마이너스 5b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cbc a 되겠니? 되겠죠? 따라서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같은 식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자 이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제 a를 넣어주시고 이제 b를 넣어주시고 c를 넣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되겠니?
자, 이때 이런 거 계산할 때 선생님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이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세요. 자, 무슨 말이냐면 y든 상관없어. 근데 선생님 하나 정해라 이겁니다. 선생님은 x로 정했고, 자, 여기 보입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플러스가 아니라 요걸 먼저 적었어요. 얘 2차고 얘는 뭐예요? 상수항이잖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되겠니? 그 다음에 마이너스 5b잖아. 자, b가 해거든? 마이너스 5배를 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5배를 하게 되면 어때요? 이 전체가 다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개수가 다 곱해지겠지. 그래서 걔를 여기 적을게요. 마이너스 5x 세제곱. 아, 미안. 여기 2가 있었기 때문에 5, 2, 10 해서 마이너스 10x 세제곱. 되겠니?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5xy 제곱이죠. 플러스 5xy 제곱. 선생님 지금 보세요. 칸을 맞추고 있어요. 지금 밑으로 적으면서. 왜? x에 대한 1차식이잖아. 그러니까 3차, 2차, 1차, 상수 이렇게. 동량으로 이미 구분하면서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5배를 했으니까 더하기 5x제곱 y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얘랑 얘랑 곱해서 x에 대한 2차. 자, 그 다음 12배를 하래, x에다가는. 그러니까 여기도 곱하기 12, 여기도 곱하기 12를 하는 거죠. 자, 12배를 하게 되면 24x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12y 세제곱 되겠니? 자, 얘네들을 다 뭐 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원래 가로로 이렇게 적어야 되는데 이걸 조금 밑으로 세로로 적어서 계산을 합니다. 편의상. 그래서 이렇게 더하면 앞에 개수끼리 보면 되잖아. 여기는 1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만 더하면 25인데 10을 뺐기 때문에 15x 세제곱. 그 다음 얘네들이 동량이거든. x제곱 y, x제곱 y. 앞에 1이 있죠. 그러니까 6 x제곱 y. 그 다음 여기는 혼자 있네요. x 1차식은. 그 다음 상수항은, 자, 여기 하필이면 또 y의 세제곱으로 같죠. 문자의 종류와 차수가. 그래서 얘도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뭐 10y 세제곱 되겠니? 그래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야. 자, 이 문제에서의 좀 선생님 잔소리는 뭐다? 그렇죠. 정리 후에 좀 대입을 해달라. 그리고 순간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 한 문자 선택해서 걔에 대해서 내림차수를 정리하면은 눈에 동량이 확 보여. 알겠지? 자, 다음 2번인데 2번은 A라는 다항식이 뭔지 모르고 B라는 다항식이 뭔지 모르겠지만 이 둘을 뭐 해서 더했더니 얘가 됐대. 그리고 이 둘을 다항식을 뺐더니 얘가 됐대. 자, 선생님이 이 식을 한번 여기에 있는 식을 있잖아. 요 밑에다가 한번 적어볼게. A 빼기 B라는 다항식은요 3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7y 제곱이네요. 자,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A 빼기 4B를 구하라 라고 했죠. 따라서 나는 A가 뭐고 B가 뭐고 이렇게 따로따로 구한다면 되게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오른쪽이 문자, 식이지만은 우리가 맨날 했던 것처럼 뭐 하세요? 네, 가감법 또는 대입법을 통해서 소거법을 할 수 있다. 소거. 가감 또는 대입. 자, 소거를 한다는 것은 문자를 줄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A, B, 마이너스 B니까 변별을 뭐 하면, 더하면은, 자, 좌변은 어떻게 되나요? 왼쪽은 얘랑 얘를 더한 거잖아.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 없는데 선생님 적으면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거가 되면서 얘가 뭐가 돼? 2A가 된다고, 2A가. 알겠지? 우변도 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여기다 다 적어도 되지만 선생님이 생략할게. 알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우변끼리 더했다는 것은 얘 3개와 얘 3개를 뭐 한 거지? 더한 거잖아. 그쵸? 그러면은 윗줄에 있는 이 등호가 원래 성립했는데 똑같은 것을 역시 또 더했기 때문에 등호가 여전히 성립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이제 동량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주장하는 바가 뭐냐? 여기 굳이 이렇게 가로로 적지 말고 세로로 바로 더해라고. 왜냐면 x제곱 동량이잖아. 그러니까는 앞에 있는 뭐 개수끼리 계산해서 여기 8x제곱 이렇게 바로 적어주시면 된다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xy잖아. 둘 다음은 뭐예요? 네, 4xy죠. 왜냐면 동량이니까 이 둘은. 자, x와 y가 한 번씩 곱해져 있잖아. 문자의 종류도 같고 차수도 같죠. 자, 그 다음 여기도 앞에 있는 숫자끼리 계산해서 마이너스 10y 제곱. 되겠니? 자, 이제 양변에 뭐 2를 나누게 되면 지금처럼 a라는 다항식이 나왔어요. 예. 되겠니? 자, 그럼 b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찾을까요? 네. 자, 바로 여기서 마이너스를 할게. 자, 이 줄에서 빼기 얘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a 더하기 b에서 빼기 a 마이너스 b를 하게 되면 보입니까? AA가 소거가 되죠. 마이너스 플러스 2b가 된단 말이야.
따라서 변변을 만약에 뭐 하게 되면, 네, 빼게 되면은 여기가 좌변은 2b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우변은요, 역시 바로 해놨어요. 위 빼기 아래니까 5 빼기 3이야. 2x제곱. 자, 2 빼기 2야. 0이죠. 그러니까 여기 0 없어지니까 항이. 그 다음 마이너스 3 빼기 마이너스 7이야. 이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4y 제곱이 되겠다. 따라서 b는 뭐가 되느냐? x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되죠. 됐습니다. 그래서 얘가 b고 얘가 a입니다. 이제 뭘 구하라고 합니까? 얘를 구하라고 하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 대입하면 되죠. 맞니? 자, a는 얘고요. 4x 제곱 플러스 2xy 마이너스 5y 제곱이고, 자, 마이너스 4이에요. 선생님 마이너스 4배를 한다면 여기 적을게. 마이너스 4x 제곱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8y 제곱이죠. 맞니? 자, 이 둘을 뭐 하면 됩니까? 더하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둘 더하면 여기 0, 여기는 2xy고 얘는 마이너스 13y 제곱이 되겠죠. 선생님이 요거를 원래는 여기 오른쪽에 적어야 되는잖아, 가로로. 근데 세로로 해서 적었다, 약식으로. 알겠지?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14페이지에 있는 이 지수법칙 보이죠? 지수법칙 우리 중학교 때 많이 했으니까 언급만 하자면, 자, 이렇게 곱하기가 돼 있으면 미시 같은 곱하기가 됐으면 지수끼리는 뭐 한다? 네, 더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자, 2의 세제곱과 2의 자, 여기 좀 수정할게요. 5의 세제곱과 5의 제곱을 더하면은,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예를 들면 5의 제곱과 5의 세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5에 2 곱하기 3이 아니지. 얘가 곱하기라서 곱하기 오는 게 아니라 얘를 뭐 해야 된다? 더해야 된다고. 왜냐면 5가 2번, 얘는 뭐예요? 5가 3번 곱해져 있잖아. 5가 몇 번 곱해져 있어요? 네, 5번 곱해져 있으니까 더하기가 돼야 돼.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나누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네, 지수끼리는 뭐 한다? 빼는 거죠. 네, 이렇게 빼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이거 빼서 있잖아, 그 양수가 되면 아무 문제 없으면 이렇게 적어주시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분수로 적어달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여기 예를 한번 요 위에다가 살짝 들어볼게요. 5의 제곱 나누기 5의 이렇게 할까? 세제곱 나누기 5의 2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나누기니까 실제로 이거잖아. 맞니? 그러니까 5가 위에 몇 개 있고 3개 있고 밑에 몇 개 있어요? 2개 있으니까 약분을 해서 5가 한 번 남았죠. 자,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3하고 2를 뭐 해서? 네, 빼서 나온 겁니다. 이거. 됐니? 자, 그런데 만약에 5의 제곱 나누기 5의 세제곱이 된대요. 그러면은 얘는 분모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5의 세제곱이 되겠죠. 아까와 차이점은. 자, 그럼 5, 5, 5 세번 곱해져 있고 여기에 5 곱하기 5가 되니까 약분해서 오히려 분모에 5의 1제곱이 나온다 이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둘을 빼는데, 자, 이거 빼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가 조금 혼돈될 수 있으니까 선생님 구분할게. 두 수의 차라는 것은 항상 큰 데서 작은 걸 뺀 거예요. 큰 데서 작은 것을 빼는 거라서 그 양수가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차를 구하면 얼마다? 1이다, 1. 왜냐면 3 빼기 2를 해야 되니까 큰 데서 작은 데를 빼서. 근데 지금 보다시피 누가 더 컸어요? 분모가 더 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모에 남겨줘야 돼, 이 1을. 이해되겠니? 자, 이 차는 뭐죠? 1인데 여전히. 자, 이제는 분자가 원래 더 컸잖아. 맞지? 그러니까 분자에다가 1제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뭐냐면 차를 해서 분모가 더 컸다면 분모에 적어주시고, 이 차를 분자가 더 컸다면 분자에 적어주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니? 자, 그 다음 선생님 요거 거듭제곱 공식 한 번 더 얘기할게. 지수법칙. A에 M의 N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제 A에 M과 N을 뭐한 거 곱한 걸 적어주시면 됩니다. 2에 세제곱에 5제곱이 있어요. 그러면 2에 3 곱하기 5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2의 세제곱이 몇 번 있는 거니까? 5번 있는 거니까. 되겠니? 자, 예를 들어서 5의 제곱에 세제곱이 있다 쳐볼까요? 그러면 5의 제곱이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지? 3번. 맞습니까? 3번 곱해져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5의 입장에서는 여기서 2개 해서 5가 몇 번 곱해져 있는 거야? 총 6번 곱해져 있는 거죠. 자, 이 6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왔냐면 2와 3을 뭐 해서? 네, 곱해서 나온 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전체의 거듭제곱이 돼 있으면 이 두 지수끼리 곱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이 a와 b에 곱하기에 n제곱 되어 있으면 이 n제곱이 이렇게 분배해서 a의 n제곱, b의 n제곱 되면 된다.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얘가 성립합니다. a의 n제곱, 그 다음에 분모로 가서 b의 n제곱을 나누시면 돼요. 되겠지? 그냥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는. 자, 그래서 7번 문제 한번 볼게. 7번에서 처음에 이 전체의 거듭제곱이죠. 그럼 이 2가 어떻게 된다고? 다 분배가 돼. 그래서 2의 제곱, a의 제곱, b 제곱의 제곱 이렇게 가로를 꼭 적어줘야 돼. 그럼 얘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저기 몇 번이에요? 네, 3번 공식처럼 2와 2를 뭐 해야 된다?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4가 돼요. 되겠지? 자, 그 다음 여기는 앞에 마이너스 a 제곱, b 이렇게 돼 있네. 자, 문자가 밑이 지금 밑이 a죠. 얘도 밑이 a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 2와 2를 뭐 한다고요? 더해서 a의 4제곱이 돼요. 자, 다음 밑이 여기 b가 있고 여기 b가 있죠. 자, 생략돼 있지만 1이 있는 거야. 그래서 4와 1을 뭐 해서 더해서 뭐가 되는 거죠? 5제곱이 돼요. 되겠지? 왜냐면 다 곱하기로 연결돼 있거든, 얘네들은. 맞니? 그 다음, 자, 앞에 개수 볼게요, 개수. 얘는 4잖아.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잖아. 맞지? 자,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는 것은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는 겁니다. 되겠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를 곱해서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4, a 4제곱, b 5제곱이 답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가자. 4의 세제곱, x 세제곱의 세제곱, y 제곱의 세제곱 되겠지? 자, 나누기. 얘도 가자. 2의 제곱, x 제곱, y 세제곱의 제곱이에요. 되겠니? 자, 일단은 이걸 정리하자면 이거는 2의 6제곱과 같고요. 4 곱하기 4가 16이고 거기 4를 곱하면 64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x에, 자, 이거 조심해야 돼. 3과 3을 더하는 거 아니야? 곱해야 돼. 9가 돼야 돼요. 얘도 y의 6제곱이 돼야 됩니다. 자, 나누기니까 선생님 이렇게 적어도 될까요? 4 되겠지. 여기 4.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여기는 뭐예요? 2를 곱해서 y 6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네. 뭐냐면 여기 선생님이 차를 했는데 0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0이 나오면. 즉 지금처럼 y의 5제곱 나누기 y 5제곱 하면은 뭐라고? 분자 분모가 똑같단 말이지. 그러니까 1이야 1 되겠지. 그래서 얘는 0이 나왔다고 해서 당하지 말고 그 값은 뭐다? 분모와 분자가 같은 값이라서 1이라고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약분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 방금 같이 얘기하자면 1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얘는 둘의 차를 구하세요. 9하고 1을 빼면은 7이지. 7을 어디에 적어야 돼? 분자가 더 컸기 때문에 x 7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니? 그럼 얘는 뭐예요? 네, 16이죠. 그래서 16x 7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다르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왜냐면 얘는 나누기 4x제곱 y의 6제곱이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분수를 안 고쳤다고 친다면 바로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x끼리 봤을 때 이거 나누기로 연결돼 있잖아. 그러면 9 빼기 뭐? 2를 해서 x 7제곱이 돼요. 되겠니? 왜냐면 분자 역할을 했던 게 더 크잖아. 그 다음 얘는 뭐예요? 빼면은 6 빼기 6에서 0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다? 1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64에서 4를 나누면 뭐죠? 16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가로에서 끝낼 수도 있고요. 분수를 고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다항식의 곱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자에 있더라도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처럼 분배를 해주시면 돼요. 자, x 더하기 y,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있어요. 항이. 그러면 x 입장에서 어떻게 a랑 곱하고 b랑 곱하고 c랑 곱해서 ax, bx, cx 적어주시고 그 다음 y 입장에서도 뭐 a랑 곱하고 b랑 곱하고 c랑 곱해서 ay, by, cy 이렇게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차이점 뭐예요? 우리 중학교 때는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5 이렇게 쓰면 물론 이게 5 곱하기 9 이렇게 해도 되지만 2 곱하기 4 맞지? 더하기 2 곱하기 5 그 다음 3 곱하기 4 그 다음 3 곱하기 5 해서 계산해도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왔단 말이죠. 맞지? 수에서 했던 건데 보통 여기 항이 두 개, 여기 2개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와서는 얘가 수가 아니라 문자가 섞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했던 본질적인 풀이 방향 있죠. 이 각각에 대해서 D항을 다 곱해서 그 다음에 다 곱해서 뭐해? 더해 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8번 15페이지에 있는 8번을 먼저 보면 1번 볼게요. 자, 이게 하나의 항이잖아. 얘를 뭐 한다고? 여기 항에 곱하고 얘도 곱하고 얘도 곱해서 적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xy랑 x제곱이랑 곱하면 선생님 여기서 암산을 좀 할게. 굳이 이거를 이렇게 적어줄 필요가 없지 않겠니? 라는 거예요. 왜? 얘가 1이고 얘가 2니까 곱하기는 더하기가 될 거 아니에요, 지수끼리. 그래서 2x 세제곱 y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랑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2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xy죠. 자, x의 입장에서는 뭐가 돼요? 제곱이 될 거고요. 왜? 1 더하기 1을 해서 y 입장에서도 뭐가 돼요? 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개수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되겠니? 그 다음 여기도 갈게. 2xy랑 누구랑? 3y 제곱이랑 곱한 거죠. 되겠나? 그러면 3과 2를 곱해서 뭐? 6이고요. 그 다음에 x 1제곱, x는 없네. 그래서 x. 그 다음에 y의 1제곱, y의 제곱에서 y의 세제곱이 되겠죠. 되겠지? 다음 3번을 볼게요. 3번도 자, x 입장에서 얘를 곱해요. 바로 적어볼까요? 자, 이걸 먼저 곱하면은 x 세제곱이죠. 1제곱, 2제곱 더하면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그 다음 4x. 얘랑 곱하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x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왜? 동류항을 정리를 더 해줄 수가 있거든. 자, 동류항 눈에 보입니까? 자, 여기 x제곱, x제곱. 그래서 앞에 있는 개수끼리 계산하면 마이너스 2, 여기 1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되겠지? 그럼 여기 동류항이네. 4하고 마이너스 2. 더하면은, 그렇죠? 2x. 맞니? 자, 그래서 얘를 간단히 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자, 이제 8번을 볼게요. 8번의 6. 자, 얘도 항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고 얘도 3개가 있는데 이 둘을 곱했어요. 자, 더하기하고 곱하기가 섞여 있을 때는 그렇지 이렇게 전개를 해주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2x 제곱이 되겠죠. 얘랑 곱해서 1. 그 다음 얘랑 하면은 2xy. 맞습니까? x하고 y는 문제 종류가 다르니까 그냥 곱하기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여기는 마이너스 4x 됐고, 그래서 얘는 일단 분배를 3번 다 했어. 그럼 얘도 3번을 해줘야 되겠죠. 하나, 둘, 3번. 자, 이거 먼저 하면은 마이너스 3xy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3y 제곱. 그 다음 여기는 플러스 6y 되겠지?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1과 곱하게 되면 그냥 자기 자신이라서 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돼요. 되겠죠? 항이 총 9개가 나왔어. 9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 동류항끼리 또 정리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자, x제곱은 혼자 있죠. 그래서 얘는 혼자 적었고요. 그 다음 xy 항이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래서 이 둘을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y가 될 거예요. 그 다음 x 보입니까? 여기. 그 다음 여기 되겠니? 그래서 이 둘을 정리했더니 1하고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3x가 되겠죠? 됐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y 제곱은 항이 한 개밖에 없어요. 얘도 얘 한 개 적었고 얘 한 개 적은 거야. 그 다음 y라는 항은 또 6y도 있지만 여기 y도 있죠. 그래서 7y가 되겠네요. 그 다음 여기 마지막 상수항 마이너스 2 해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정리를 해서 되겠니? 자, 다음 필수예제 3번인데 이거는 우리가 전개를 하잖아. 근데 그렇게 풀기에는 조금 그래.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 항은요 지금 하나, 둘, 셋, 넷 되겠지? 그 다음에 요 항은요 하나, 둘, 셋, 넷 되겠지? 자, 이 다항식과 이 다항식을 뭐였죠? 곱했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항식과 다항식 곱하면은 이렇게 다 뭐 해야 돼? 일일이 다 계산을 해줘야 돼. 여기서 항이 4개 나오고 여기서도 4개 나와요. 맞지? 그럼 여기서도 몇 개? 4개. 여기서도 4개 해서 총 16개 항이 나올 거야. 그랬을 때 그때 x세제곱의 개수를 구하래요. 맞니? 실제로 얘는 16개 항을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필요한 것만 전개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x세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 1하고 자, 봅니다. 이 16개를 다 검토하는 거야. 근데 x세제곱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렇지 1하고 누구랑 곱하는 거예요? 5x세제곱. 나머지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일단 무시하고 여기 분명히 5x세제곱이 나와요. 분명히. 그 다음 다시 3x랑 얘랑 곱하면은 뭐예요? 1차, 이건 2차, 얘는 3차가 되겠죠. 왜냐면 x 1차, x 2차 곱해서 3차가 될 테니까.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여기도 3x와 4x제곱이 곱해져 있는 이 항이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없어요. 얘는 4차가 되니까 이제 얘랑 곱하는 거 찾는 거예요. 맞니? 자, 그럼 오케이. 여기 2차, 여기 1차에서 2x제곱과 2x가 곱한 항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이거 가지고는 더 이상 나오지는 않죠. 뒤에. 되겠지? 3차는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얘랑은 이제 상수항인 4 곱하기 3 맞니? 얘가 있을 거죠. 그럼 나머지 항들도 있을 거야. 근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필요한 건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4개 항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건 동류항이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줘야 돼. 자, 이거는 5고요. 얘는 뭐예요? 12x 세제곱이고, 얘는 4x 세제곱, 얘는 43 12x 세제곱이죠.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앞에 있는, 그렇지, 개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자, 5 더하기 12 더하기 4 더하기 12 x의 세제곱. 자, 그래서 얘는 뭐예요? 33이 되겠죠. 자, 다른 항도 있어. 다른 항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즉 x 세제곱의 개수는 얼마다? 네, 33이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자, 2번도 볼게. 2번도 이 전개식에서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을 총합을 구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자, 얘는 항상 그래. 항상. 그래서 아이디어를 역시 쓸 거고요. 이거를 좀 기억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전개하라고 하면 실제로 얘를 다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그럼 여기서도 4개가 나오죠. 또 여기서도 4개 나와. 또 4개 나와. 그래서 그걸 다 계산해도 되지만 너무 복잡하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의 아이디어는 뭐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얘는 뭐냐? x 더하기 1, x 더하기 예를 들어서 5가 있다고 칩시다. 되겠니? 자, 이 식과 전개했을 때 식 있죠. 자, 이거 x제곱 플러스 5x. 여기는 1x. 그 다음 여기는 5가 되겠죠. 자,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자, 이거 동류항이죠. 6x 플러스 5가 되고. 자, 이 식과 이 식은 완전히 무한 식이라고? 같은 식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전개했을 때 이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합은 1, 6, 5가 되는 거잖아요. 1 더하기 6 더하기 5. 맞니? 선생님 예를 든 문제에서는. 자, 그런데 말이야. 여기에서 즉 전개해서 이렇게 전개식을 적지 않고 이 식과 이 식은 뭐예요? 같은 식이잖아. 그런데 내가 구하고자 하는 1, 6, 5를 더한 값을 어떻게 찾아내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여기에 x 자리에 뭘 넣으세요? 1을 한번 대입해봐. 왜냐면 이거는 왼쪽 오른쪽 같은 식이거든? 왜냐면 여기 1 넣으면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5가 되겠죠. 자, 얘는 1 곱하기 1의 제곱 6 곱하기 1 플러스 5잖아요. 자, 1을 넣었다는 게 생각해보면 뭐냐면은 1은 곱 하나만 하는 숫자잖아. x에 1을 넣는 건.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없는 거야. 여기도 x가 그냥 없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1 더하기 6 더하기 5가 나와요. 우리가 원하는 뭐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의 총합이 나온다고. 뭘 하는 순간? 그렇지.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그래서 여기 보면은 x에 뭐 1을 대입한 게 상수항을 포함한 모든 개수의 총합을 지금 구하는 거야. 여기서 이걸 볼 때. 되겠니? 자, 그러면 보세요. 굳이 여기에서 1을 대입하지 말고요. 이거 인정하겠죠. 얘는 얘는 인정하겠는데 이제는 뭘 인정할 거냐면 얘랑 얘를 보는 거예요. 자, 얘랑 얘. 자, 얘랑 얘랑은 뭐예요? 완전히 같은 식이잖아. 여기 1을 넣어놔, 여기 1을 넣어놔. 어때요? 둘은 같은 식입니다. 실제로 보세요. 여기 얼마입니까? 2 곱하기 6에서 12가 나오죠. 맞니? 그리고 얘도 실제로 다 더하면 12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미 얘 둘은 같은 식이기 때문에 x 이퀄 1을 굳이 전개한 다음에 넣는 게 아니라 뭐 전개하기 전에 여기 넣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x 이퀄 1을 대입하는데 전개 전의 식에다가 x 이퀄 1을 대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입니까? 이걸 굳이 전개해가지고 개수를 다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된다고? 여기다 바로 1을 대입해 주세요. 자, 마치 여기다 바로 1을 대입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자, 이거는 1을 대입했다는 게 사실 뭐예요? 있으나 마나한 거야. 그래서 개수들 다 적으면 돼. 그 다음 여기도 5, 마이너스 2, 1, 1 되겠지? 자, 이거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4가 되겠고.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5가 되겠죠? 그래서 20이 되겠네. 됐니? 그래서 상수항을 포함한 개수 총합은 답이 그냥 20이 되는 거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자주 나옵니다. 알겠지? 자, 이제 곱셈 공식이라는 단원이 됐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번, 2번, 3번, 4번은 이미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라는 식이 있는데 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인 거잖아요. 얘는. 그러면 우리가 전개 배웠잖아. 전개 뭐 왕도가 없습니다. 자, 여기 곱하기 더하기 섞여 있으면 이렇게 일일이 전개하고 얘를 일일이 전개해서 항을 다 적으면 되죠. a와 a를 곱했으니까 a 제곱. 얘는 뭐예요? ab.
얘는 뭐죠? BA인데 BA랑 AB랑 같죠? 그 다음에 얘는 B제곱. 자, 이게 어떻게 적으면 교환 법칙을 써서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겠죠. 곱하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동류항이 돼버려서 2AB 플러스 B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 플러스 B의 제곱이 뭐냐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대답해 주시면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중간 가정 있지? 이 중간 가정을 뭐 해서 생략을 해서 결과를 뭐 하겠다? 암기를 하겠다 하는 것이 곱셈 공식의 핵심입니다. 자, 이 중간 가정 충분히 납득할 수 있거든요. 일일이 다 손으로 하면. 그러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얘를 뭐 하겠다? 외우겠다는 겁니다. 자, 1번 공식 같은 경우에. 자,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은 중학교 때 이미 한 거예요. A-B의 제곱. 되겠지? 그 다음 합차 공식이라고 흔히 부르는 거죠. A와 B를 더한 것과 A와 B를 뺀 것이 있으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 됩니다. 왜 그렇니? 라고 물어보면 일일이 해봐. 그러면 중간에 AB-B에서 소호가 되면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만 남아요. 그 다음 여기도 자주 나왔던 거죠. 3번. 자, 얘는 X제곱 항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A 곱하기 B 상수항이 나오지만 1차 항이 두 개 나온단 말이야. 동류항이. 무슨 항과? BX 항과 AX. 따라서 A와 B를 뭐한 거? 더한 것이 이 1차 개수겠구나 해서 이 두 개 동류항 정리해서 얘를 기억하는 거죠. 맞니? 자, 4번은 뭐예요? A, X, CX에서 이 둘을 곱해서 2차 개수는 얘가 나와요. 그 다음에 얘랑 곱한 상수항은 또 BD 여기서 바로 나오죠. 그러면 역시 1차 항이 동류항이 생겨서 정리가 되는데 1차 항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얘랑 곱해서 나오는 거거든. 그치? 그래서 A 곱하기 D. 그 다음 B와 요 뒤에 있는 CX 곱해서 BC 보입니까? 그래서 두 개가 나오는데 이 둘을 뭐하면 더하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선생님이 지금 말로 했는데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되겠나? 자, 이제 5번부터가 뭐예요? 중학교 때. 자, 이제 5번부터가 고등학교 때 새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처음에는 성립하는 것을 보일 거야. 근데 이거를 성립하는 게 보이는 것보다는 뭐예요? 이 가정보다는 가정을 납득하는 거예요. 납득하는 거고 결국에 뭐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좀 부탁하고자 합니다.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5번을 먼저 선생님이 보일게요. 자, 3번 뭐입니까? 3번에서 x 플러스 a, x 플러스 b 이 둘을 곱한 것을 전개하면 얘가 되잖아. 맞지? 자, 여기 있는 5번은 거기에다가 뭘 하나 더 추가한 거죠? x 플러스 c라는 하나 더 추가했어. 그래서 얘가 몇 차식이 되냐면 x에 대한 3차식이 돼버립니다. 왜냐면 자, 보세요. 얘가 이렇게 곱해지고 이렇게 곱해지고 되겠니? 선생님 여기서 지금 봐봐. 두 개를 곱한 것과 세 개를 곱한 것의 좀 차이점을 보자면 이 항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 x가 이렇게 와서 하나 만나고 이렇게 만나서 하나 만나는 거 항이 나옵니다. x 곱하기 x 곱하기 x. 그 다음 x 곱하기 x 곱하기 뭐 c라는 항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전개하게 되면 x 그 다음 x c 이런 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서 xb 그 다음 x 이렇게도 나오겠죠. 그래서 xbx 그 다음 xbc도 나오겠죠. 맞니? 자, 선생님 원래 옆에 적어야 되지만 칸이 모자라서 그냥 밑으로 적을게. 이제는 뭐예요? 여기는 다 했단 말이지. 왜냐면 이 둘 중에서 태기를 하나 해야 되고 이 둘 중에서 태기를 하나 해야 되고 둘 중에서 태기를 하나 하는데 그 모든 경우를 다 했단 말이죠. 4개 항이 나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갑니다. 해서 A, X, X 그 다음에 A, X, 이제 C 맞지? 해서 이 항이 하나 있을 거고 다시 A, B, X 그 다음에 A, B, C 맞습니까? 이렇게 해서 항이 총 8개 나와요. 물론 여기서 이제 동류항 정리를 해야 되겠지? 동류항 정리를 하자면 X에 대한 내림차수로 갈까요? X제곱 그 다음 여기는 X제곱, X제곱 그 다음 여기도 X제곱이에요. 맞습니까? 자, 잘 봐봐봐.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3차죠. 자, 차수는 있잖아. 문자가 곱해진 개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의 종류를 선생님이 지금 X다, A다, B다 이렇게 정하지 않는다면은 이 항들은 전부 뭐예요? 3개의 문자가 다 곱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외우기 위한 힌트입니다. 힌트. 되겠니? 그래서 얘는 X만 다 곱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 X가 이제 2번 곱해져 있대. 맞니? 그럼 얘는 2차잖아. 그럼 여기는 몇 차가 와야 됩니까? 1차가 와야 되는 거예요. 1차가 어떻게 오는 거죠? 여기 보면 C.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B. 여기는 뭐죠? A. 되겠니? 자, 이 세 개가 동류항이라서 X 제곱을 묶어내면 A, B, C가 자동으로 남죠. 맞니? 그래서 외울 때는 이렇게 합니다.
x 세제곱항이 있고 x 제곱항이 있는데 이 앞에 개수가 뭐다? 1차식이 돼야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 다음 x에 대한 1차식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몇 차가 와야 돼요? 2차가 와야 됩니다. 왜냐면 이 항은 전부 3차니까. 그래서 보니 여기 보니까 bc, 여기는 ac, 여기는 뭐예요? ab. 보입니까? 그래서 ab, bc, c. 되겠니? 이렇게 요 x의 개수가 ab, bc, ca라는 2차식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여기 x에 대한 상수항이니까 x가 없다는 거지. 문자의 종류를 무시한 다음에 하여튼 어쨌든 3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a, b, c. 되겠니? 자, 그래서 옵셈 공식이 완료됐습니다. 외울 수 있겠습니까? 자, 13페이지에 1번 문제 볼게. 자, 이걸 어떻게 한다고? 일일이 이렇게 다 하나씩 정리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공식으로 외워서 그냥 얘를 딱 적용하는 거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하자? 전개하면은 x 세제곱, 그 다음 여기 x 제곱, 그 다음 여기 x, 그 다음 상수항 이렇게 있을 텐데, 자, 여기 x 제곱이었잖아. 그러면 x가 아닌 이 문자가 몇 번 있어야 된다고? 그쵸? 1차가 있어야 돼. 그래서 1, 3, 5가 더해진 게 된 겁니다. 선생님, 얘는 숫자잖아요. 아까 우리가 외울 때는 있잖아. 문자로 외웠던 거고, 지금은 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네, 1이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3이 들어간 거고, C 자리에 5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자, 숫자가 몇 번, 한 번씩 등장하는 1차식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얘가 1차잖아. 1차잖아. 그러면 X가 아닌 문자 입장에서 2차가 들어가야 돼. 2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보다시피 A, B, B, C, C.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A, B, B, C, C. 그러니까 이 둘, 그 다음에 이렇게 둘. 되겠니? 그래서 A, B, 즉 1 곱하기 3. 자, 여기 공간이 작아서 선생님 다시 한번만 적을게요. 자, 1 곱하기 3. 그 다음 3 곱하기 5. 그 다음 뭐 한다고요? 1 곱하기 5 되겠니? 이렇게 해서 하여튼 두 개가 곱해진 애가 들어가면 돼요. 되겠지?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라고? x가 없는 거니까 그냥 1, 3, 5 a, b, c. 그래서 1 곱하기 3 곱하기 5 되겠습니까? 자, 숫자든 문자든 잠깐 외울 때는 어떻게 한다고? 그냥 차수가 있다고 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입니다. 이게 x 세제곱 8이니까 9x제곱. 그 다음 이건 계산해야죠. 3 더하기 15 더하기 5죠. 그래서 23x, 그 다음 여기 이제 15가 되겠죠. 됐어요.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적어 달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2번인데 2번 선생님 마이너스는 왜 안 외웠는데요? 마이너스는 말이야, 항이라는 게 더하기로 연결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상수항이 마이너스 2인 거야. 음수인 거야. 알겠지? x 플러스 마이너스 4. 알겠지? x 플러스 마이너스 3. 으로 고쳐서 다 처리해 주시면 위에 있는 공식에 그냥 들어갑니다. 자, x 세제곱, 그 다음 x 제곱, 그 다음 x, 그 다음 상수항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얘가 2차니까 얘가 1차가 붙어야 돼요. 맞니? 1차 어떻게? 그냥 하나씩 있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겠니?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얘가 1차니까 여기는 2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가 어떻게 들어간다고?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하고 이 둘을 곱해서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를 곱하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3을 곱하면 돼요. 이 둘.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더하면 돼요. 자, 이거 계산 미리 좀 해놓을게. 8, 이거는 12, 얘는 6이죠. 그래서 26이 되겠네요. 자, 여기도 계산 미리 할까? 이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9x제곱. 자, 그 다음 여기 상수항은 그냥 이 세 개를 곱하면 돼요. 되겠죠? 그래서 얘는 24가 됩니다. 다음 6번 공식을 선생님 좀 볼게요. 6번 공식은 지금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전체 제곱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1번 공식 보입니까?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즉, 문자 몇 개이고 문자는 2개.
차수 몇 차죠? 차수가 2차죠. 요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거야. 지금 고등학교 와서는 여기에 문자가 몇 개? 네, 3개가 되고 차수가 몇 차? 2차인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겁니다. 이거는 봐봐. 그냥 제곱이란 게 이거잖아요. 맞지? 그 다음 얘를 뭐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거는 A 제곱, AB, 그 다음에 AC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여기는요. BA, B 제곱, BC 되겠지. BA, B 제곱, BC. 그 다음 여기는 CA, CB, C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항이 9개 나왔죠. 9개, 3개 해서. 근데 동량이 있으면 정리해달라 이거예요. 근데 AB랑 B랑 어때요? 같단 말이야. 어차피 얘는 AB거든. 그래서 얘는 2AB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AC가 있는데 여기 뭐예요? C가 있잖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둘은 동량이라서 2배의 C.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BC가 있고 여기 CB가 있죠. 따라서 얘도 2배의 BC. 됐니? 자, 그 다음 B제곱이 있고요. 그 다음 C제곱이 있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문자 3개, 차수 2차짜리의 곱셈 공식입니다. 자, 얘랑 좀 차이가 나죠? 훨씬 복잡하지? 되겠니? 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일단은 얘 항 자체가 전부 몇 차예요? 하나가 전부 항이 2차씩입니다. 2차씩. 문자가 곱해진 개수가 전부 2개야. 그런데 동량이 생겨버려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외워주셔야 돼요. 자, 얘를 볼까? 자, 이 곱셈 공식의 결과가 뭐라고? 앞에 거 중간 D라고 했을 때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D의 제곱. 일단은 다 하나씩 제곱 하세요. 되겠습니까? 그 다음 뭐 하시면 돼요? 이 둘을 뭐 한다고? 네, 곱한 다음에 몇 배? 2배. 이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이 둘을 곱한 다음에 2배. 이해되겠니? 왜냐면 어쨌든 차수는 2차니까 문자는 2번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둘을 곱한 다음 2배, 곱한 다음 2배, 곱한 다음 2배 해주시면 된다 이거예요. 자, 이들 곱하면 XY고 2배 하면 2XY. 이들 곱하면 2YG인데 2배 하면 4YG가 되겠죠. 그 다음 이들 곱하면 2XG인데 2배에서 4GX가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얘가 답이야. 물론 이거는 4G제곱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됐나? 자, 밑에 거도 마찬가지 물음인데요.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잘못 대답했네. 음수가 더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되겠지? 마이너스 1G 이렇게 적을까? 되겠니? 자, 여기 마이너스 3이라는 이 개수가 마이너스 3이고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도 마이너스 1이 개수고 여기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공식을 똑같이 적용하면 됩니다. 자,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9다 9 제곱하면은 이거 제곱하면은 G제곱이죠. 자, 그 다음 곱한 다음에 2배 하면 뭐죠? 마이너스 6XY고요. 곱한 다음 2배 플러스 6YC입니다. 그 다음 곱한 다음 2배 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2XG, GX 뭐 상관없습니다. GX 이렇게 적을게요. 되겠니? 그래서 지금처럼 공식을 정확하게 외워서 적용을 해주세요. 알겠죠? 자, 다음 이제 7번인데요. 7번은 문자는 몇 개 있습니까? 네, 2개 있어요. 근데 이번엔 차수가 3차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 있죠? 여기에서 얘는 문자가 개수가 하나 늘어난 거고 얘는 뭐예요? 차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A 플러스 B 세제곱. 되겠니?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일일이 전개를 해도 되지만 선생님 이렇게 할게. 얘는 이미 알고 있거든 우리가. 이거잖아요. A 플러스 B 제곱. 그러니까 A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 제곱이란 말이죠. 거기에 다시 A 플러스 B가 곱해져 있으니 얘를 이제 전개하면 되지 않겠니? 이렇게. 자, 얘랑 만나면 A 세제곱. 얘는 뭐예요? 플러스 A 제곱 B. 맞니? 그다음 여기랑 또 갑시다. 여기는 AA 해서 2A 제곱 B고요. 여기는 2AB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 여기는요. AB 제곱. 그다음 여기는 B 세제곱. 됐습니까? 그래서 항이 지금처럼 여기서 2개 해서 6개 나왔어요. 자, 그 중에서 동량이 있는지 봐야 되겠네. 동량은, 자, 이 마음속으로 선생님이 A를 잡을게. 자, A라는 문자에 대해서 A에 대해 내림차순으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X세제곱이랑 항이 있고요. X제곱항은 여기 보입니까? 또 어디가 X제곱이? 여기. 맞지? 이건 X의 1차식이고. 되겠니? 이 둘이 뭐예요? 동량이거든. 그럼 개수가 여기는 2고 여기 1이니까 3A제곱 B 이렇게 되겠죠.
3b a제곱 이렇게 적을게. 또는 3a제곱 b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 얘 보입니까? x에 대한 1차식이죠. 그리고 b제곱도 같거든. 그러니까 완벽하게 얘는 동류항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 있는 계수끼리 3 이거는 b제곱 3ab 제곱 이렇게 적을게요. 되겠니? 2하고 1을 더해서 이렇게 적은 거야. 그 다음에 얘는 그냥 b세제곱이죠. 그러니까 둘이 동류항이어서 이런 결과가 나와버렸어요. 되겠지? 자, 어때? 여기서부터 좀 위기가 옵니까? 자, 제곱은 되게 쉬웠는데 세제곱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어쨌든 간에 얘는 뭐예요? 문자가 곱해진 것은 전부 항을 보면은 3차식입니다. 3차식. 왜? 아까 여기 이렇게도 설명했었잖아요. A. 맞지? A 곱하기 A 곱하기. 그 다음에 A 곱하기 A 곱하기 B.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항들이 다 나오거든. 물론 이건 같은 결론인데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는 몇 개예요? 3개가 된단 말이지. 그치?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준을 이렇게 세울게요. 뭐요? A를 주인공으로 해서 A에 대해서 몇 차? 3차. A에 대해서 2차, A에 대해서 1차, A에 대한 상수항 이렇게 된다고 쳤을 때 당연히 문자는 종류에 관계없이 몇 번 있어야 되잖아요. 3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또 다른 문자 B라는 애가 1차가 돼서 총 합쳐서 3차가 된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1차죠. 지금 A가. 그러니까 B가 2번 와야지 총 합쳐서 3번이 된 겁니다. 그리고 얘는 A는 없잖아. 그러니까 B만 3번 있는 거예요. 0차라고 적을게요. 얘는 A에 대해서 3차. 되겠니?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3차, 2차, 1차, 상수항. A에 대해서.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개수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 3, 3, 1이에요. 그래서 얘는 개수가 1, 3, 3, 1이 됩니다. 1, 3, 3, 1이. 자, 문제를 통해서 선생님 설명해 볼게. 자, 5번 볼게요. 자, 얘는 지금 3x 플러스 1이라는 것은 전체 세제곱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 네, 여기 3x라는 것이 3번, 3x라는 것이 몇 번? 2번, 3x라는 것이 몇 번? 1번, 3x가 없어. 상수항, 이렇게 항이 4개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총 합쳐서 3차여야 되는데 지금 x가 몇 번 있다면, 2번 있다면 x의 상대편은 얘가 몇 번? 1번. 얘는 뭐예요? 얘가 2번. 얘는 1만 3번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지금 그래서 결국에 차수를 맞춘 거야. 2, 1, 2. 맞지? 이거는 x, a가 0이고 얘는 3. 되겠니? 자, 그 다음 이제 뭐만 채워주시면 된다고요? 여기 앞에, 그치. 1, 3, 3, 1이라는 이 개수만 채워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앞에 1, 그 다음에 여기는 3, 여기는 3, 여기는 1. 이렇게 해서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얘가 됩니다. 되겠니? 한 번에 외워서 가져야 돼. 그래서 얘는 27x 세제곱, 3의 세제곱이 27이니까 3, 3은 9x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는 3, 3은 9, 그 다음에 여기 1 되겠니? 한 번 더 가볼게요. 자, 2x를 기준으로 해서 얘가 3번, 2x가 2번, 2x가 1번 맞니? 자, 그러면 상대편인 5가 여기서 합쳐서 어쨌든 3번이 돼야 되니까 5가 1번, 여기는 5가 5번, 이제 여기 5가 3번 있는 상태죠. 자,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 1, 3, 3, 1 되겠지? 그래서 이걸 더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자, 2의 세제곱 8x 세제곱이고요. 얘는 2의 제곱이죠. 4, 3, 12 x 제곱. 근데 5도 있어. 그러니까 60이 되겠죠. 그 다음 여기는 6이죠. 근데 여기 25야. 25 곱하기 6은 네 150이죠. 그래서 150x. 그 다음 여기는 125. 5의 세제곱 125. 그냥 계산한 거다. 자, 이해 되겠습니까? 선생님 음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자고 했죠? 얘는 그치 항이라는 것이 더하기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 더하기 마이너스 bx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얘를
자, A 세제곱. 자,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갈게. 3차니까 3, 2, 1. 맞죠? 그 다음에 없어. 그러면 상대편이 합쳐서 어쨌든 몇 번? 3번이 와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B가 얘는 한 번, 얘는 두 번. 마이너스 B가 몇 번? 네, 3번이 와야 돼요. 되겠지? 그리고 개수는 어떻게 된다고? 앞에 네, 1, 3, 3, 1 이렇게 된다고. 되겠죠? 네, 그러면 됐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할 텐데, 자, 여기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뭘 생각할 수 있냐면, 홀수 거듭제곱은 뭐가 됩니까? 네,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의 짝수 거듭제곱은 뭐 해야 돼요? 플러스 1이란 말이죠. 맞니? 그래서 그것만 기억해서 여기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1제곱이니까 여전히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야. 그래서 이거랑 곱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네, 마이너스 3a 제곱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기는 제곱이니까 짝수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리고 이건 b제곱이라서 자, 3ab 제곱. 그 다음 여기는 홀수 거듭 제곱이라서 여기는 마이너스 b 세제곱인 거예요. 되겠니? 자, 그래서 개수랑 다 똑같아. 근데 뭐만 다르냐면 부호가 뿔마 이렇게 바뀌죠. 되겠습니까? 자, 1, 3, 3, 1도 똑같고 내림차 수는 거 다 똑같은데 부호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B에 대해서 생각해 보니까 뭐예요? 홀수인 것은 뭐예요? 음수인 거예요. B에 대해서 홀수인 것은 음수인 거예요. 앞에가. 근데 짝수는 이제 플러스였던 거죠. 이유를 살피면. 근데 기억하고자 할 때는 그냥 뿔마 이렇게 기억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럼 뒤에 있는 13-7번, 8번을 선생님 풀게. 자, 아까 앞에 했던 걸 보면 마이너스가 만약에 있다면 여기는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고. 여기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요 차이가 있다. 그걸 바로 적용해 볼게요. 자, 일단 3x에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니까 3x가 몇 번? 네, 3번. 3x가 2번. 3x가 1번. 3x가 없다. 그러면 상대편이 뭐가? 2가 있는데, 자, 이거는 부호를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안 틀리고 싶으면 이렇게 해도 돼요.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가 2번, 마이너스 2가 3번. 맞지? 그 다음 뭐예요? 여기 앞에 1, 3, 3, 1. 되겠죠? 요거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그 다음 여기는 제곱을 했으니까 9죠, 9. 9x 제곱. 에다가 3이 있고 마이너스가 2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숫자 3개만 곱하면은 6, 9, 54. 근데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마이너스 54 x 제곱이 되겠죠. 됐니? 그 다음 여기 볼게요. 3 곱하기 3 곱하기 제곱하면 4란 말이죠. 4 얘는. 그래서 4, 9, 36x.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8이죠. 왜? 홀수 거듭 제곱했으니까 부호는 음수고, 이 앞에는 27x 세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답이에요. 자, 다만 똑같은 답이 나올 때 우리가 곱셈 공식을 어떻게 외웠냐면은 이 부호 있잖아. 자, 이건 선생님 유도하면서 푼 거고요.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여기 있으면 어떻게 하자고. 3x 세제곱. 맞니? 그 다음에 3x 제곱에 2의 1제곱. 3x의 1제곱에 2의 제곱. 그 다음에 2의 세제곱. 이렇게 한 다음 1, 3, 3, 1 하시오. 되겠지? 자, 이거 이제 부호를 앞에 무시한 거야. 무시하고 그냥 얘만 생각한 거야. 얘만. 3x랑 2랑. 알겠지? 3x랑 마이너스 2가 아니라 그냥 3x랑 2랑. 되겠지? 한 다음에 어떻게 하시면 된다고? 여기다가 네,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외우는 방법을 사실 2개 가르쳤는데 그게 더 헷갈리나요? 그래서 선생님 유도하는 방법으로 간 거고요. 실제 문제 풀 때는 많이 이렇게 풀게 됩니다. 알겠죠? 8번 문제를 풀 때 선생님이 그냥 외우는 방법으로 갈게. 자, x 입장에서 3번. 자, 그러면 x가 2번일 때는 자, 4y가 몇 번 있어야 돼요? 네, 한 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3차죠. 두 개 합쳐서. x가 한 번일 때는 4y가 몇 번? 네, 2번 있어야 되고 4y가 네, 3번 있으면 돼요. 그리고 앞에 1, 3, 3, 1인데 지금은 가운데가 마이너스거든.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답입니다. 끝난 거예요. 자, 계산만 할게요. 여기는 4, 3, 12. 마이너스 12x제곱 y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4, 4, 16 곱하기 3이니까 48xy제곱.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자, 4의 세제곱은 뭐예요? 16 곱하기 4, 64y 세제곱이고, 여기는 x 세제곱입니다.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답이에요. 끝난 거예요. 자, 이제 8번 공식인데, 8번은 이게 오히려 길죠, 왼쪽이. 무슨 말이냐면, 얘는 문자는 일단 몇 개고요? 2개고요. 차수는 몇 개? 3차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 2개, 차수 3차인 공식은요, 지금처럼 2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완전 세제곱 공식이 있고요. 얘가 오히려 더 자주 나올 수가 있어요. 뭐냐면, 자, a 플러스 b 몇 차죠? 얘가 1차. 그 다음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 제곱.
해서 얘가 몇 차? 2차인 거예요. 그러면 얘를 뭐 해보면 전개 보면 일일이 이렇게 다 하는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이걸 봤더니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B, 왜냐면 A랑 A 곱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AB 제곱이죠. 자, 그 다음 얘를 곱할게요. BA 제곱인데 A를 먼저 적을게. 그 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AB 제곱이고요. 얘는 B 세제곱이네요. 자, 봤더니 어때? 얘가 동량이지. 어디 갔냐? 얘가 소호가 되죠. 왜냐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리고 얘도 동량이죠. 소호가 되죠. 남는 게 뭐다?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만 남아요. 오. 그래서 다음번에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얘를 보고 바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구나 해서 곱셈 공식으로 바로 외워서 쓸 거라고요. 자, 이제 여기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 제곱이라는 이 공식도 암기해야 됩니다. 자, 얘도 전개해볼까요? 전개해볼게요. 뭡니까? A 세제곱, 그 다음에 A 제곱 B,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됩니까? AB 제곱이 되고요. 다음 여기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 B,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AB 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되겠니? 자, 여기도 봤더니 얘랑이 뭐예요? 동량입니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다르니까 지워지고, 얘도 동량이네. 지워지네. 오, 나이스.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두 개를 외워야 되거든. 근데 잘 봐. 선생님이 만약에 이건 거의 난센스인데 이거 물어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부러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일일이 전개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곱셈 공식으로 외울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야?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동량이 사라지는 역할이 된 거지. 뿔마가 돼야. 여기는 오히려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인 거예요. 맞니? 그래서 한쪽은 마이너스고 한쪽은 플러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둘 다 플러스면 이건 방법이 없어. 그냥 동량끼리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라서 이건 공식이 아니고요.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워야 될 대상은 1차와 2차를 곱한 건데, 자, 한쪽에는 플러스 한쪽에는 마이너스가 있다 이거예요. 맞지?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면은, 자, 놀랍게도 결과가 뭐라고? 전개했을 때 플러스예요. 맞니? 자, 이거랑 당연히 뭐예요? 반대입니다. 반대. 맞지? 그리고 얘랑 뭐예요? 그대로 오면 돼요. 그대로. 자, 앞에 게 플러스면은 계산 결과 플러스가 됩니다. 자, 얘랑은 당연히 반대죠. 여기가 마이너스면은 여기가 플러스고, 그 다음 얘는 뭐가 된다고? 그대로 오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하기도 좋습니다. 만약에 이 기억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 하시면 이렇게 해도 돼요. 얘랑 곱하면 뭐가 나와요? A 세제곱이 나올 거 아니야. 얘랑 곱하면 뭐가 나와요? B 세제곱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중간에 있는 항들은 뭐예요? 사라졌단 말이야. 그래서 A 세제곱, B 세제곱 더하기가 되는 거고, 얘는 얘랑 곱하면 뭐예요? A 세제곱. 자, 얘랑 곱하면 뭐인가요? 네? 마이너스 B 세제곱이죠. 왜냐면 자, 얘는 마이너스가 앞에 있단 말이죠.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B라는 항이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계속 강조했죠. 자, 여기 마이너스 있는 것은 A 플러스 마이너스 B라는 것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B랑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는 거야. 만약에 헷갈린다면 지금처럼 어떻게 해주시면 눈으로 확인하면 돼요. 그거. 그때. 되겠니? 자, 13번을 볼게요. 13번에 9번 볼게. 자, 얘는 몇 차지? 네, 1차죠. 얘는 몇 차죠? 2차죠. 그러면 3차 공식이거든. 근데 문자가 몇 개야? 자, 이거 숫자 있잖아. 1. 이거를 잠깐 문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외울 때 그렇게 외웠으니까. 얘가 문자가 2개에다가, 맞지? 차수가 3차인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8번 아니면 얘 7번이 되겠죠. 7번 또는 8번 공식 중에 완전 세제곱은 아니잖아, 얘가. 1차, 2차 곱한 거니까. 그래서 8번이 될 거야. 그럼 8번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검토를 한다고? 여기가 앞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한다면, 자, 여기는 앞에 거 제곱, 맞지? 여기는 뒤에 거 제곱, 맞니? 가운데는 뭐예요? 앞에 거와 뒤에 걸 곱했는데 부호는 뭐가 돼야 돼요? 반대가 돼야 돼요. 이 두 분. 그래서 이 폼에 딱 들어가면은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된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하시면 돼요. 내가 해야 될 거는 이걸 체크하는 거야. 되겠니? 자, 앞에 제곱 맞습니다. 뒤에 거 제곱 맞아요. 가운데는 뭐라? 이 둘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지?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네요? 그러면은, 이걸 전개하게 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거 사라질 거고, 결국에는 x 세제곱, 그리고 1의 세제곱 밖에 안 남습니다. 끝난 거예요. 되겠나? 자, 10번도 마찬가지로 볼게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1차, 2차니까, 맞지? 7번 아니면 8번인데, 근데 7번은 아니야. 완전 세제곱이라서. 그러면 체크해야 될 게, 앞, 뒤가 있을 때, 자, 앞에 거, 제곱 맞나요? 네. 앞에 거 제곱한 거 맞죠? 네, 뒤에 거 제곱한 거 맞나요? 네. 뒤에 거 제곱 맞죠?
그 다음에 둘 사이에 곱해서 부호 반대. 맞나요? 네, 맞죠. 그러면 뭐 하면 된다고? 그냥 자 2x의 세제곱 더하기 3의 세제곱이 된다고요. 됐니? 자, 이제 11번, 12번인데 11번, 12번은 여기 부호만 뭐인 거죠? 반대인 거. 그거 얘기하는 거야. 자, 얘는 맞지? 얘랑 얘랑 부호 반대이고 그러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고?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이 되죠. 자, 여기서도 체크할 건 뭡니까? 네,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인 게 있으면 되는 거지. 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맞죠?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지? 이게 마이너스였으니까 플러스.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된다? 자, x 세제곱, 이거 두 개 곱하고, 이거 두 개 곱해서 뭐? 마이너스 8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요거랑 요거랑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되겠니? 나머지 가운데 건 다 사라지니까. 자, 얘도 뭐예요? 2a의 제곱 맞습니까? b의 제곱 맞죠?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인 거 맞니? 곱하면 마이너스 2ab인데 플러스 2ab가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앞에 거랑 이거 곱해서 남는 8a 세제곱이랑 결국에 얘랑 얘랑 곱해서 나오는 마이너스 b 세제곱 답입니다. 끝났어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처럼 8번 공식 두 개를 외워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모를 한다면은 이렇게 메모하시면 되겠죠? 얘랑 얘랑은 당연히 뭐예요? 반대입니다. 그리고 얘랑 얘랑은 그대로입니다. 자, 여기 이제 8번까지 우리가 곱셈 공식을 봤더니 차수가 2차일 때는 문자 3개, 문자가 2개면 차수가 3차. 맞지? 그랬는데 이제 9번이 뭐가 되냐면 차수도 3차고 문자도 3개예요. 그러니까 9번이 애들 제일 어려워해. 알겠지? 10번은 오히려 좀 나아. 알겠지? 10번은 나은데 9번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문자도 3개고 차수도 3차인 거야. 일단은 이 식이 너무 길거든 선생님. 그래서 여기서 바로 볼게. 자, 여기가 1차입니다. 뭐 A와 B와 C를 더했어요. 그다음 여기는 항 하나하나가 전부 뭐죠? 2차입니다. 2차. 맞지? 여기가 2차입니다. 되겠죠? 이 둘을 뭐 했더니 곱했더니 당연히 1차, 2차 곱했으니까 3차가 될 거라 기대해야죠. 맞지? 실제로 3차가 되고 그 결과가 뭐냐면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한번 직접 해볼게요. 자, 무시무시하지만 한번 해볼게. 어쩔 수 없이 뭐 해야 됩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전개하면 이게 항이 6개 나와. 맞지? 그래서 A 세제곱, 그 다음 여기는 A, B 제곱, A, C 제곱. 자, 여기 A 곱하면 A 제곱 B, 여기는 마이너스 A, B, C, 여기는 마이너스 CA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를 가지고 이제 여기 곱하면 나갑니다. 곱하면은 BA 제곱, B 세제곱. 자, 여기다 계속 B를 곱하고 있어요. 알겠죠? BC 제곱, 마이너스 AB 제곱, B 곱하면 마이너스 B 제곱 C, 마이너스 ABC 이렇게 되겠죠? 됐니? 그 다음에 여기 C를 곱한 거 갈게. 자, AC 제곱 플러스 여기는 CB 제곱, 그 다음에 C 세제곱,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자, C를 곱하면 BC 제곱, 그 다음에 C 제곱 A 이렇게 돼요. 항이 6개, 6개, 6개 해서 16개가 나왔죠? 자, 이제 뭘 볼 겁니까? 동량을 볼 겁니다. 이게 정리가 되고 좀 간단해야 이제 외울 가치가 있는 거거든? 실제로 정리가 됩니다. 보세요. AB 제곱. 뒤에 없나?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이거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어집니다. 되겠지? 그 다음에 AC 제곱. 어디 있습니까? 그쵸? 여기 있죠? AC 제곱. 그 다음, 여기 A 제곱 B. A 제곱 B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그 다음 CA 제곱 여기 있죠. 자, 그 다음 여기 B 제곱 C 여기 또 있죠. B 제곱 C 맞니? 없어지죠. 그 다음 BC 제곱 여기 있죠. BC 제곱 없어지네요. 그래서 남는 게 지금 보세요. 뭡니까? A 세제곱 남았어요. 이건 짝이 없어. 그리고 얘도 남았죠. 얘도 남았죠. 그다음 남는 게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ABC 해서 결국에 남는 것만 적어봤더니 뭐예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남고요. 그다음 마이너스 3ABC가 되겠죠. 왜냐면 ABC가 3번 있으니까. 맞니? 그래서 이것의 암기의 비법은 뭐냐면은 여기가 아까 얘기했죠. 다 플러스면 이게 사라지지 않는다고. 여기 플러스도 있고요. 여기 뭐 마이너스도 있기 때문에 사라지는 건데 결국에 사라지고 난 뒤에 외울 건 뭐라고?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각 문자에 대해서 마이너스 3ABC가 됩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외워져. 알겠지? 그래서 문자 3개, 차수 3차인 공식이다. 그래서 9번에 있는 문제를 다시 한번 보자면 자, 얘 보세요.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그냥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C가 있다. 그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 이걸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어떻게? 앞, 중간, D. 앞, 중간, D가 있고, 이 세 개를 더했죠? 그 다음에 뒤에는 뭐냐면 앞에 거 제곱. 맞습니까?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한 다음, 이 둘을 뭐 해서요? 곱해서 부호 반대. 곱해서 부호 반대. 곱해서 부호 반대. 즉 여기는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다 플러스 말이 안 된다고 했잖아. 맞지? 그래서 앞에 거 중간 D 각각의 제곱의 합에다가 뒤에는 두 개끼리 곱한 곱에 부호 반대인 것이 곱해져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형태에 딱 들어가는지 보는 거야. 자, 이거 제곱한 거 여기 있죠. 이거 제곱한 거 여기 있죠. 이거 제곱한 거 여기 있죠. 이들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지? 부호가 마이너스가 달렸어요. 이들을 곱하면은 부호 반대가 뭐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BC니까 반대는 플러스 BC가 돼야 돼. 오케이, 맞아요. 그 다음에 이 둘을 곱하면은 이렇게 곱하면은 마이너스 A인데 부호 반대에서 그렇지 플러스 A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앞에 거 세제곱, 중간 거 세제곱, 제일 마지막 거 세제곱, 맞지? 그 다음 마이너스 3 앞에 거, 중간, 뒤에 거 이렇게 해주시면 얘가 답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홀수는 거듭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1을 거듭 제곱하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됩니다. 됐나? 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제 전개를 하는데 솔직히 얘는 이거죠. 눈치를 어떻게 찾냐 이거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타입을 나눠서 선생님 설명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문자가 몇 개 있죠? A, B, C 세 개 있죠. 차수는 몇 차예요? 여기가 1차고 여기 보니까 2차죠. 하나하나가. 여기 2차란 말이야. 그러면 자, 이거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문자 3개, 차수 3차면 몇 번 공식 생각나? 그렇지, 9번 공식 생각나. 그런 다음에 뭐 한 거야? 이 공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알겠지? 만약에 문자가 2개야, 차수가 3차야. 그러면 8번 또는 7번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이 2개가. 그 중에 분명히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문자 3개, 차수가 1차, 2차 곱해서 3차니까 9번 공식일 거고. 그럼 이제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라고? 자, 얘의 제곱. 그 다음 얘의 제곱. 자, 이거는 뭘로 보는 거죠? 마이너스 2b로 보는 거야. 제곱 돼 있고. 얘의 제곱 돼 있죠? 자,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네. 왜냐면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바뀌었고. 자,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네요. 플러스로 바뀌어 있고. 그 다음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맞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폼에 딱 들어갔으니까 뭐 하신다고? 자, 앞에 거 세제곱, 중간 거 세제곱, 뒤에 거 세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배의 셋을 뭐 하면 된다? 곱하면 됩니다. 되겠지? 자, 이거는 홀수 거듭 제곱은 여전히 마이너스일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개수를 생각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이건 플러스 6. 그렇죠? 아, 여기 3이 더 있죠? 6, 3, 18, A, B, C. 되겠니? 자, 그래서 얘가 우리가 원하는 정답입니다.